자, 여러분, 고구려 전성기에 이어서 백제의 쇠퇴와 중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 배경이죠.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밀려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5세기에서 6세기로 넘어가는 이때의 상황입니다. 그럼 보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 장수왕이 남하정책하니까 비유왕, 신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남하정책할 때 나머지 두 나라가 친해졌다. 자,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로왕이 전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 함락되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웅진이 지금의 공주죠. 그래서 보통 외울 때 문삼동무, 문주 삼근 동성 무령왕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에 쭉 5세기가 이어지다가 여기서 무령왕이 6세기예요. 세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웅진의 내왕이 문삼동무인데 마지막 무려왕 때 6세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비, 성왕 때 사비로 옮기는데 당연히 6세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서는 파악을 했고요. 총정리할 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 본문 내용을 보시면 우리 교재 공략 한국사 103페이지입니다. 자, 백제의 쇠퇴와 중흥입니다. 비유왕이죠. 여기 비유왕입니다.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대항해서 신라와 눌지왕, 신라의 눌지왕과 나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공수동맹은 그냥 동맹이에요. 서로 도와주기로 한 동맹입니다. 보통 외울 때 비눌 이렇게 외웁니다. 자, 다음 계로왕입니다. 고구려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 북조에 북위에 사신을 보냅니다. 중국의 북쪽 지방 왕조의 북위란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도와줘 했는데 안 도와줘요. 거절당합니다. 그때 국서가 남아있어요. 매우 수려한 문장. 글을 예쁘게 꾸며서 도와주세요 했는데 안 도와준 거예요. 백제 한문학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글을 잘 썼다는 거지. 한문으로 된 문장이 뛰어났다, 수려했다. 그런데 안 도와줬다. 자, 고구려 장수왕 한성 공격으로 옵니까? 포로로 잡혀 죽어요. 장수왕 때 옵니까? 자, 앞에서 4세기 때 고국 원왕이 백제 근초고왕 공격으로 죽었죠. 평양성에서 전사했는데 거기에 대한 뭡니까? 복수를 한 거예요. 계로왕이 전사합니다. 자, 그래서 도망갑니다. 자, 문주왕입니다. 국력이 당연히 약화돼요. 전쟁에서 졌고 왕이 사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주왕이 도망갑니다. 자,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하정책에 밀려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계로왕이 전사하고 그 다음에 문주왕이 뒷수습하는 거예요.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자, 대외 팽창이 위축되었다. 경제도 안 좋습니다. 중국과 일본 지역의 정세 변화에 따라 무역 활동이 침체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당연히 왕권이 약화됩니다. 웅진 천도 이후에는 왕권이 약화되고 다시 귀족 세력이 국정을 주도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왕권을 다시 강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주왕 때 천도했고요. 왕권이 약화되었다. 여기까지 우선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에 삼근왕은 거의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다음에 동성왕입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국력이 회복됩니다. 자, 사회가 다시 안정되고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자, 나제 동맹의 강화입니다. 신라 왕족인 이벌찬 비지의 딸을 비로 맞아 해서 결혼 동맹에서 기존의 동맹을 더 강화한 거예요. 기존의 공수동맹은 서로 도와주기로 한 동맹인데 그걸 좀 더 강화하는 겁니다. 이게 핏줄로 서로 결혼으로 묶는 거지. 나제 동맹을 더 강화해서 고구려에 대항했다. 자, 영토확장 탐라국을 복속했다. 배백시고요. 은근히 나옵니다. 은근히.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내는 건 뭐냐면 탐라국, 제주도를 처음에 복속한 나라가 신라다. 이렇게 나라를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백제 동성왕입니다. 은근히 물어요. 자, 다음에 자, 왕권 강화의 추진과 좌절이다. 외척 세력을 배제하고 자, 왕의 외가 친척, 왕의 외척 세력을 배제하고 웅진의 토착 세력을 등용했으나 자, 이후 신진 세력이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오히려 새롭게 들여와서 견제를 하려고 하는 거야. 기존의 외척을. 근데 새로운 세력이 왕을 피살해요. 오히려 이들에게 피살당합니다. 자, 그래서 나제 동맹 보시면 보통 이제 비눌 동소예요. 공수동맹, 결혼동맹에서 이 동맹을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도와주기로 하는 동맹이 공수동맹이고 그걸 좀 더 강화한 게 결혼동맹이다. 그래서 성왕과 진왕 때까지 동맹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손을 잡고 고구려랑 싸우다가 나중에 진왕이 배신해서 결렬이죠. 이런 내용 뒤에 언급을 할 겁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자, 무려왕입니다.
자, 백제 중흥의 발판이다 해서 이때 6세기예요. 6세기 들어와요. 그래서 왕권 강화의 추진이다. 귀족의 반란 세력을 토벌, 중앙의 지배 세력을 재편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에 대한 통제 강화. 이게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하다 할 때 뭡니까? 이걸 많이 물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고대 문제 풀 때 왜 이렇게 어려워하다가 22담로 이게 무슨 왕인가를 제일 많이 물어요. 나머지 보기를 쭉 봤는데 무령왕 22담로가 보이면 그게 답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굴 보내냐? 귀족도 못 믿어.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건 핏줄이지. 왕자나 왕족을 파견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묻는 것. 백제 6세기 때 무령왕 때 22담로라는 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엔 누굴 보냈냐? 왕자와 왕족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거점이다. 그 거점을 장악하면 나머지 지방까지 장악할 수 있는 지방의 주요 요충지가 있어요. 그 22개를 설치한 게 22담로예요.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외교관계는 중개 남조입니다. 백제가 남쪽에 있으니까 주로 남쪽에 있는 나라들과 친합니다. 남조의 양나라와 수교했다. 자, 외적 격퇴 보시면 고구려와 말갈연합군의 공격을 격퇴했다라고 뭡니까?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할 때 옳은 거 지문 중에 하나였고요. 자, 민생안정 추진에서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을 구휼, 제방을 수축하는 한편 유랑민을 구제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 농사를 짓겠다. 역시 어떤 거야? 무령왕을 묻는 문제에서 뭡니까?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할 때 옳은 거의 지문. 한 번 언급된 정도로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뭐 집중해서 왕창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있다는 것만 우선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거예요. 22담로입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걸 가장 먼저 보시고요. 자, 다음 성왕입니다. 중흥의 시도와 좌절입니다. 성왕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성왕할 때 뭡니까? 성왕할 때 한자가 보통 이룰성자를 많이 쓰잖아요. 보통 뭐 성종이 뭘 때. 내 백제의 성왕은 거룩할 성자를 써요. 한술 어떤 성입니까? 일본 쪽에서 뭡니까? 그냥 성왕이라고 안 하고 밝을 명자를 또 껴줘. 성명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왕입니다. 이제 거룩하다. 홀리죠. 홀리. 요거를 넣을 수 있는 왕은 많지 않아요. 정말 뭡니까? 대단한 왕입니다. 성왕입니다. 자, 중흥도모,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 지금의 부여예요. 천도하고 나라 이름을 아예 남부여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비 때 뭡니까? 백제에서 공식적 칭호가 남부여다. 우리는 남쪽에 있는 부여다. 이건 명확하게 백제예요. 자,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 백제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냥 백제 하는데 성왕 이후에 공식적 국호는 남부여예요. 나라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자, 통치 조직의 정비. 그래서 중앙관청 22부예요. 자, 그럼 뭡니까? 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령왕이 22담로지. 성왕 때 뭡니까? 성왕 때 22부. 이게 무슨 차이냐? 여러분, 백제가 22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무령왕의 22담로는 지방의 요충지예요. 자, 다음에 무령왕의 22담로는 지방의 요충지라면 성왕의 22부. 이건 뭐야? 중앙의 관청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성왕의 22부는 뭡니까? 지금 뭐 대통령 밑에 뭐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이런 게 있죠. 그런 식의 중앙 관청이 22개라는 얘기야. 자, 무령왕의 22담로는 이건 지방에 있는 거점이고 성왕 때 22부는 뭡니까? 국왕 밑에 있는 관청이 22개, 중앙 관청이 22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걸 많이 바꿔내요. 이건 시험에 바꿔내기 때문입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다음에 수도는 5개, 5부로 지방은 5개, 역시 5방으로 정비합니다. 자, 외교활동 강화, 중국의 남조의 양과 국교를 강화했고요. 일본의 놀이사치계 불교를 전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일본. 자, 백제입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백제 뭡니까? 4세기 말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언제? 6세기. 6세기에 놀이사치계가 일본의 불교를 전파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뭡니까?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어떤 거야? 불교를 전해준 왕이 성왕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본 쪽의 기록의 경우는 뭐야? 성명왕. 밝을 명자를 더 끼워줘요. 성명왕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왕이다. 함정 문제는 뭐예요? 백제는 뭡니까?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불교를 전해줬다 하면 틀려요. 이 함정 문제는 많이 냅니다.
여러분, 뭐야? 4세기 근초고왕 때는 아예 백제는 불교가 없어요. 근초고왕 이후에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하고 성왕 때 불교를 전파해서 일본에서는 아예 성명왕이라고 불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자, 다음에 자, 백제 중과를 기울이는 그냥 얼핏 보시면 됩니다. 얼핏 보시면 돼요. 자, 불교의 지능이다. 인도에 들어온 겸익 수용해서 율종불교를 정립시킵니다. 이 불교의 종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성왕 때 들어온 게 겸익이고요. 그게 율종계통불교입니다. 국가의 정신적 토대를 확립했다. 은근히 시험에 언급되고 많이 나옵니다. 자, 나제동맹 결렬입니다.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와 연합해서 일시적으로 한강유역을 부분적 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야? 성왕입니다. 성왕 때 동맹을 맺은 신라왕은 그 유명한 진흥왕입니다. 곧바로 할 내용이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보시면 한반도 남반도 이렇게 있을 게 뭡니까? 여기가 백제죠. 여기가 백제고요. 여기가 신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왕과 진흥왕이 뭐 손을 잡아요. 손을 잡은 다음에 위에 고구려가 있지. 그러니까 밀고 올라가는 거죠. 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밀고 올라갈 때 뭡니까? 한강이 요 방향으로 흐르죠. 한강이 그래서 이쪽 강원도 쪽에서 발원해서 뭡니까? 이 서해 바다로 빠지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밀고 올라가서 신라가 한강의 상류를 차지하고요. 백제가 한강의 원래 백제의 근거지는 한강의 하류죠.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손잡고 이렇게 밀고 올라간 다음에 상류와 하류를 뭡니까? 분할 점령합니다. 그래서 성왕과 진흥왕은 뭐야? 동맹이었던 거지.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올라갔으니까. 자, 근데 뭡니까? 근데 누가? 진흥왕이 이후에 배신합니다.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서 뭡니까?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뭡니까?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백제를 공격. 그래서 백제의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일본 쪽에 왜? 성명왕이니까 중요한 왕이지. 일본 쪽에 옵니다. 이 기록이 많이 있어요. 성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지. 일본 쪽 기록에 보면 어떤 거야? 성왕이 포로로 잡혀요. 성왕이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일본 쪽 기록 보면 어떤 거야? 성왕이 잡힌다 뭡니까? 당당하게 나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 뭡니까? 그때 자 여러분 이제 보통 왕을 잡았을 때 왕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뭡니까? 이 성왕이 당당하게 외친 게 뭐냐면 천한 신분의 사람이 날 죽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신라에서 어떻게 한 거야? 가장 신라에서 비천한 노라고 표현합니다. 이 노비, 이 천민이지. 천한 사람이 성왕의 목을 쳐요. 그 어떤 거야? 왕 정도 레벨이 되면 뭐 귀족이나 장군이 와서 이제 목을 쳐주는 게 예인데 뭡니까? 비천한 자가 뭡니까? 어떤 거야? 신라의 비천한 자가 성왕의 목을 뭡니까? 목을 참수합니다. 목을 베요. 그다음 뭡니까? 머리를 뭐야? 신라인이 많이 다니는 뭐 북청 이쪽 북청에 어떤 거야? 북쪽에 뭐 관청 같은 거겠지. 거기에 계단입니다. 계단 밟고 다니는 거죠. 계단에 매장합니다. 계단 밑에 매장은 뭐야? 두개골 윗자리를 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신라의 비천한 자가 성왕의 목을 벤 다음에 북청의 계단에 매장했다라고 이게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는데 뭐 이게 뭐 설이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야? 그 정도로 뭡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거야? 성왕과 진흥왕은 동맹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진흥왕이 배신했고요. 배신한 이후에도 뭐 비천한 자가 목을 베었다 이런 얘기가 뭡니까? 남아있을 정도로 뭡니까?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성왕의 사망 이후 뭡니까? 백제의 국가적 목표는 뭡니까? 신라에 대한 뭡니까? 복수가 돼요. 백제의 국가적 목표는 뭐야? 배신당했고, 진짜 애초에 적과 싸우다가 죽으면 좀 덜 억울해. 어떤 거야? 원래 손을 잡았던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고 또 왕까지 죽고 목도 뭡니까? 비천한 자가 참사하고 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 백제의 존립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야? 신라를 멸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백제의 대부분 군주는 뭡니까? 국력이 회복된 즉시 바로 신라로 쳐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한강 유역을 부분적 수복했지만 신라에게 빼앗기고 자신도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진흥왕 배신으로 120년간 지속되었던 양국의 화친 관계는 적대 관계로 변합니다. 성왕의 전사로 백제의 중은 좌절했다. 그런 거죠. 만약에 정말 성왕이 살아남아서 백제가 예전에 근거지 한강역을 되찾고 무지하게 팽창했으면 이후에 삼국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다음에 무왕입니다. 이후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은 무왕입니다. 자, 미륵사와 왕응사 건립해서 왜 무왕이야? 전쟁을 많이 해서 무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인데 의자왕의 선대왕입니다. 무왕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누구랑 전쟁 많이 한 거야? 신라와 전쟁을 많이 해서 무왕이에요. 자, 다음에 익산으로 천도를 취하다가 실패했다 돼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자, 삼국 유사에 서동요죠. 자, 무왕과 관련된 향가로 서동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대충 아시죠, 여러분? 이야기는 뭡니까? 신라의 선화공주. 그러니까 진평왕의 딸이래요. 신라의 선화공주가 엄청 미인이었답니다. 미인이어서 뭡니까? 그러니까 왕 되기 전에 뭡니까? 무왕이 이름이 부여장인데요. 이제 이 무왕이 왕 되기 전에 뭡니까? 신라에 있다가 예쁘다는 얘기 듣고 뭡니까? 유언비어. 노래죠, 노래. 야비한 건데 지금의 기준에선 어떤 거야? 노래가 어떤 내용이야? 선화공주가 뭡니까? 굉장히 부정해서 밤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좀 방탕한 생활을 한다. 이런 식의 유언비어를 노래로 유포시켜서 뭐야? 왕이 이 공주를 내쫓으니까 그 선화공주를 데리고 와서 뭡니까? 뭐 왕비로 삼았다는 둥 어쨌다는 둥 뭡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뭡니까? 백제의 무왕과 선화공주가 결혼을 했고 위에 나와 있는 뭡니까? 미륵사 백제의 미륵사 건립에 누가 가장 많이 관여했다? 선화공주가 백제 미륵사 건립에 관여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서동요예요. 근데 보시면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성왕이라고 뭡니까? 이 백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 중에 하나예요. 사망했지만. 어떤 거야? 성왕이 진흥왕에게 배신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백제의 왕이 신라의 공주랑 결혼하는 게 가능했겠냐? 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 다음에 그래서 내용의 신빙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배우시겠지만 미륵사지 석탑을 뭡니까? 해체 복원할 때 사리봉암기가 나오는데 이 탑을 만들 때 관여했던 건 누구야? 선화공주가 아니고 백제의 귀족, 그러니까 사택씨의 딸. 그러니까 뭡니까? 백제의 왕비 사택씨가 관여를 했다라는 식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신라의 전성은 진흥왕이 메인입니다. 자, 영토확장 내부의 결속 더욱 강화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해서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신라의 전성입니다. 신라의 전성 진흥왕인데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당시에 뭡니까? 당시에 영토 확장한다 뭡니까? 상징적 기념비를 세워요. 척경비죠. 국경선을 확정하는 뭡니까? 척경비를 세우는데 뭡니까? 진흥왕의 영토 확장 과정. 그래서 뭡니까? 우선 첫 번째, 자, 백제랑 손잡고 한강의 상류 지방으로 진출합니다. 이게 단양 적성비예요. 그 다음에 한강의 하류, 백제랑 싸운 다음에 뺏은 거지. 지방을 장악합니다. 자, 이게 북한산비예요. 북한산비. 자, 나옵니까? 가야 지방. 그래서 이걸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녕비예요. 자, 다음에 고구려의 함흥지방으로 밀고 올라간 다음에 황초령비, 그 다음 뭡니까? 마운령비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이게 진흥왕의 영토 확장 과정 순서예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순서로 황초령비, 마운령비 세트로 물어요. 단양, 적성비, 북한산비, 창녕비 이렇게 요 순서로 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옵니까? 순서를 묻는 경우가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차지했느냐를 묻죠. 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출제형 어떤 거야?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 마운령비가 옵니까? 이게 4대
4대 뭐예요? 순수비다. 순수입니다. 4대 순수비. 순수비가 뭐냐? 뭐 순수하다, 맑다, 투명하다 이런 순수가 아니고요. 왕이 시찰 직접 순행한 다음에 세운 비석이에요. 그럼 뭡니까? 맨 위에 있는 단양 적성비는 순수비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비석을 세운 것이고요. 나머지 비석은 뭡니까? 왕이 직접 순찰을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세운 비석이기 때문에 이게 4대 순수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한강 상류, 백제와 연합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적성을 점령하고 한강 상류 지역을 확보합니다. 단양 적성비고요. 한강 하류, 고구려 밀약으로 휴전이 체결되자 진흥왕은 백제의 배후를 기습 공격, 한강 하류를 장악, 그래서 신주.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만든 행정구역이 신주예요. 신주라는 거 시험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의 행정구역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신주는 아셔야 돼요. 왜? 첫 번째, 진흥왕, 중요한 왕이죠. 진흥왕 때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에 한강 지역 쪽 문제를 많이 내요. 북한산피. 신주라, 이 여러분 시험 문제 여러 번 났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시고요. 자, 이를 통해서 신라는 당항성 배배시킨 다음에 이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황해의 항로를 이용해서 중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통일의 인적 물적점을 확보할 수 있다. 보시고요. 플러스 알파 6세기 고구려는 읽어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고구려 뭡니까? 그 당시에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남북 국경통 안정을 위해서 뭡니까? 신라랑 좀 몰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대가야 복속, 고령지방의 대가야입니다. 그래서 가야 연맹체를 완전히 해체시킨 다음에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고 창녕비예요. 자, 함경도 지방 진출입니다. 고구려 공격해서 뭡니까? 비열홀주, 비열홀. 고구려 틱하지. 자, 원산만까지 진출해서 황초령 마운영비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앞에 뭡니까? 앞에 한강 지역 차지한 다음에 신주였지. 그래서 앞에 신주랑 비열홀주를 바꿔내는 거예요. 한강을 차지한 다음에 비열홀주를 설치했다면 틀려요. 신주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런 문제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역사책에 편찬 거칠부의 계명에서 국사비다. 네, 전하지 않고요. 자, 불교장류입니다. 사찰 건립 황룡사 흑륜사고요. 특히 황룡사를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요. 불교의 규단, 이건 문화 파트에 불교 파트에 또 공부를 하긴 하는데 보시면 고구려 출신 승려 해량 스카우트한 거예요. 고구려 사람 이 스님을 스카우트해서 국통 뭡니까? 나라 전체를 통할하는 승려고요. 주통 뭡니까? 각 지방별로 통할하는 승려예요. 불교의 교단 네트워크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별로 최고 스님을 뽑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그걸 모두 관할하는 뭡니까? 나라 최고의 스님을 뽑은 게 국통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교단 네트워크를 정비합니다. 사상적 통합을 도모했다. 자, 관제 정비, 뭐 재정 담당 품부 이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랑도 공개는 중요하죠. 화랑도 문제에서 나옵니다. 이건 진흥왕 때 정비를 해요. 국가적 발전을 위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그 다음에 개국, 대창, 홍제 등의 연호.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알아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주 나오진 않은데 나오긴 나와요. 9급 시험에서도. 난이도를 조금 높일 때 이걸 냅니다. 그래서 자, 삼국시대 한강유역 장악과 최대 영토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평왕입니다. 자, 그래서 진평왕 때 관제 정비가 위화부, 주부, 예부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복이다. 예전에 시험 문제 신라를 물어볼 때 좀 어려운 문제가 이걸 바꿔낸 거예요. 개국, 대창, 홍제가 진흥왕이고요. 여기는 건복이 진평왕이지. 요건 바꿔낸 적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원광법사예요. 스님이죠. 자, 수나라에 보내서 군사를 저하는 걸사표를 바치게 합니다. 수와 동맹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원광법사랑 연결되는 게 세소고개예요. 새로운 국가 정신의 확립을 위해서 원광법사라고 뭡니까? 화랑도가 지켜야 될 계율이지. 세소고개를 제정하도록 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진흥왕 때 뭡니까? 화랑도 뭡니까? 조직을 정비하고요. 그 다음 진평왕 때 뭡니까? 진평왕 때 화랑도에 뭘 추가요? 세속오개를 추가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왕을 바꿔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속오개를 주장한 스님이 원광 스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덕여왕입니다. 자, 자장의 건의를 수용해서 황룡사 구축목탑이다. 자, 황룡사를 처음 지은 왕은 진흥왕이고요. 황룡사 구축목탑을 추가한 왕은 선덕여왕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 많이 언급을 하죠. 그다음에 첨성대나 불황사 등이 있습니다. 진덕여왕은 성골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관제정비, 당해제도를 모방해서 집사부. 자, 집사부의 지읒자와 이 진덕여왕의 지읒자를 매치시키면 돼요. 이거 은근히 나옵니다. 자, 신라, 이게 뒤에 배우시겠지만 신라 상대 마지막 왕 때 집사부를 만들었고요. 신라 중대 때 집사부를 강화하는 거예요. 공부를 계속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야? 만들어진 시점과 권한이 강화된 시점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를 내면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집사부가 워낙 중요한 기구다 보니 이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외관계는 친당책으로 당을 칭송한 태평송 지어 보냈다. 이것도 역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한능검 준비하시는 분의 경우는 꼭 숙제에서 알아두세요. 한능검 문화 쪽 문제를 많이 내죠. 문화 파트에. 자, 신라의 주요 비석입니다. 자, 보시면 포항 중성리 신라비. 자, 원래는 뭡니까? 가장 오래된 신라비가 영일 냉수리비였는데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2011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존 최고의 신라비예요. 자, 중앙정부가 개입한 재산 분쟁의 소송에 대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영일 냉수리비. 그래서 영일 지방의 재산 분쟁, 요거를 시험 문제 많이 얘기했고요. 뭐 갈무랑 칭호, 이건 갈무랑은 뒤에 배워요. 신라 옛 국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진 봉평 신라비는 주교해요. 버풍왕 때 알아두시고요. 율령 반포 입증이다. 신라 육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요. 동해안 북쪽으로 영토 확장. 어떤 거다? 경주의 동북쪽에 울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확장했다. 가장 많이 묻는 건 율령 반포. 그래서 울진 봉평 비읍자고요. 버풍왕 비읍자고요. 법 반포. 율령이 법이지. 이렇게 매치시켜 알아시면 출제빈도 높기 때문에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 청제비, 그 다음에 남산 신성비. 여러분 교재 이렇게 묶으세요. 묶으시면 됩니다. 청제비, 제방을 쌓은 거예요. 제방 뚝이지. 물길을 막아서 뚝을 만들어 놓으면 물이 고이지. 저수지를 만든 거다. 그 다음에 신성비, 성이죠.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럼 영천 청제비와 남산 신성비의 공통점은 뭐야? 노동력을 동원해서 일을 시킨 거예요. 나라에서 야 백성들 일로 와 해서 일해라 해서 뭡니까?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신라의 주요 비석 중에서 어떤 거야?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일을 시켰다는 걸 입증하는 비석이 뭐냐? 이런 문제를 낸 거지. 영천 청제비와 남산 신성비가 해서 기억리은 디귿리을에서 뭡니까? 이렇게 답을 묻는 겁니다. 그럼 뭐 앞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거죠, 여러분. 영토 확장 비석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뭐 영천 청제비나 뭐 남산 신성비나 어떤 거야? 영토 확장 비석은 또 아닌 거지. 이런 걸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양적 성비, 북한산비, 창녕비, 황추영, 마은용비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 정리를 했죠. 그 중에서 북한산비부터 여기까지가 밑에 있는 뭡니까? 4개가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여기도 진흥왕은 맞는데 순수비는 밑에 있는 거예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순수비는 어떤 거야? 왕이 직접 해당 지역을 시찰한 다음에 세운 비석입니다. 단양 적수비는 순수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전에 시험 문제 낸 적 있습니다. 그래서 3구의 발전광증 뭡니까? 총정리 나와 있는데 시험 보기 직전에 총정리할 때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표만 보면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뭡니까? 본문 위주로 보시다가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뭡니까? 표로 정리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표를 보려면 일정 정도 배경 지식과 실력이 있어야지 표를 볼 수 있어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어떤 거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5세기 이후 삼국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니까 한 개가 답인 거지. 자, 전북이 좀 문제를 좀 어렵게 냈습니다. 요즘은 수탁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한꺼번에 통합해내는데 예전에는 지자체별로 문제를 따로 냈었어요. 예전에는 전북 지역의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보시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래의 대외적 팽창한 고구려는 스스로 청하의 대국임을 자랑했다.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고 주변 국가를 동의로 부르기도 했다. 요거 뭡니까? 맞아요? 나중에 중원 고구려 배우는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이렇게 묶어 물어볼 경우 뭡니까?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자, 고구려에 의해 남쪽에 밀려난 백제는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고 중국 양나라와 일본의 적극적 교류를 통하여 세력을 만회하고자 했다. 맞고요. 자, 북제와 돌고래 압력이 시달리게 된 고구려입니다. 신라 한강역과 함흥평야 일대를 양도하여 남북 국경선을 안정시키고 서북쪽 위협에 대처했다. 이건 뭡니까? 플러스 알파에 뜻한 내용이죠. 자, 다음에 백제의 성왕입니다. 사비천도와 담로제. 그럼 뭡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할 때 뭡니까? 우리가 1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2번도 모르겠어. 북제가 뭐지? 할 때 4번 봤더니 뭐 하는 거야? 담로제. 이건 뭐야? 무령왕이죠. 22담로. 무령왕. 무령. 그럼 여러분, 그럼 22담로가 무령왕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옳지 않은 거 4번을 가뿐히 찝고 이 문제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근에 공무원 시험의 경우 뭡니까?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뭐냐면 답은 확실하게 되고 뭡니까? 나머지의 보기를 뭐 늘린다거나 어렵게 된다거나. 답은 뭐야? 배운 부분에서 풀 수 있지. 나머지는 내가 아리까리 할 때 어렵다고 느끼지만 풀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22답은 뭡니까? 무령왕이니까 아닌 거는 답이 4번이에요. 나머지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죠. 요 담로제. 요것만 아닌 거지. 자, 수나라의 중국 토길의 위협을 느낀 고구려는 돌고래와 연대를 맺은 이유 뭡니까? 수의 전략적 요충인 요소지방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 고구려가 먼저 공격해요. 이건 뒤에 통일기 들어갈 때 뭡니까? 고구려 대중국 전쟁할 때 언급을 할 내용이긴 한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배운 내용에 기반해서 풀 수 있는 건 뭐야? 담로제는 무령왕이다. 성왕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겁니다. 이 부분 뭡니까? 우리가 풀 수 있고요.